9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목요일장 개장하고 20여 분 못된 상황인데요. 예, 미국 증시는 가는데 우리는 탄력이 좀 못 간다고 못 가고, 또 애플이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쳤다고 해서 또 떨어지고 우려로 말이죠. 취약한 시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 증시와 방향이 달리 가는 국내 증시, 디커플링이라고 하고 차별화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때를 매수의 기회로 삼자. 박민수 팀장님이 그렇게 의견을 가져오셔서 기대가 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박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타난 현상들 보시면 사실 미국이나 유럽 증시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사실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하는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잠깐 준비한 자료화면 보여주시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그 미국 지수의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우 지수에 대한 잘 아실 것 같고, 이 파란색 선이 다우 운송 지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선행 지표다 이렇게도 많이 보고 있는 지표로 보고 있는데, 다우 운송 지수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여기에 마찬가지 S&P 500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미국 지수 관련돼서는 대부분이 나스닥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상 최고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지수들을 다 넘어서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별나게 우리나라만 지금 최근 들어 보면 연초에 잠깐 좋았다가 지금 다시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매수의 기회로 좀 이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몇 가지 사항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그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흐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작년의 흐름들, 외국계 이제 자금들의 매수 흐름들인데요. 좀 보시는 것처럼 유럽계든 미국계든 전체적으로 지금 작년 같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모습 속에서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러한 흐름들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부분들일 텐데요. 결국에는 글로벌 유동성이 좀 확대됐다는 부분들 속에서 특히나 유럽이 좀 안정화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그 유동성의 흐름들이 지금 국내나 이러한 증시로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이제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의 어떤 그 회복 국면에 좀 들어섰다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나타나고 오늘도 경기 지표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만 미국에서 전체적인 주택 가격 지수 같은 경우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속에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라는 측면들, 결국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대략 저희들이 한 5년, 2008년 이후에 한 5년간을 경기 침체 구간 내지는 어떤 리스크를 해소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다라면, 이제는 서서히 유럽도 안정화,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 요인들이 좀 사라져가는 국면이고, 그리고 남은 것은 이제 경기 회복만이 된다라면 전 세계 증시 자체가 풍부한 돈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이런 경기 지표들이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최근에 나타났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더 긍정적인 모습은 사실 엔화 약세가 너무나 급격하게 오다 보니까 좀 우리나라 수출주들에게 충격을 주긴 했습니다만, 일본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은 무제한적으로 또 엔화를 좀 풀겠다, 유동성을 확대하겠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우리 엔캐리 트레이드가 가능했던 시기에 우리 국내 증시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시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이 또한 제가 볼 때는 엔캐리 트레이드를 자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결국에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나 전체적인 흐름들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좀 하락하는 부분들 때문에 우려하시겠지만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을 어떻게 보면 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뭘 사느냐?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 사실 그동안 어려웠던 시기에 역할을 정말 잘해줬던 업종들을 보시면 IT나 자동차였습니다. 정말로 이쪽이 정말 잘 버텨줬기 때문에 그나마 지수가 잘 버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향후에 경기가 회복되는 초기에는 그럼 과연 어떤 쪽이 좋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인데요.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면 결국에 건설이나 철강 이런 산업재 쪽이나 소재 업종들이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IT가 올해도 업종 전체적인 업황 측면에서 보면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런 마트형들의 역할이 여전히 계속 되긴 하겠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수익률 게임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어느 쪽이 더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이냐를 놓고 본다면 많이 빠져 있고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이런 쪽으로의 어떻게 보면 포트의 어떤 이동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그런 현상들이 보면 그 업종별로 IT를 좀 외국인들이 팔면서 은행이나 이런 쪽으로 매수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 이쪽으로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잡아가시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포스코나 현대해철, 건설 쪽에는 현대건설, 그다음에 은행 쪽에는 하나금융지주, 그다음에 조선 같은 현대중공업 이런 산업재나 소재 쪽으로의 여러분들이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과 글로벌 증시와 차별화되고 약할 때 1월, 2월 1분기에 좋은 주식은 좀 매수해서 가지고 있자라는 시각이세요. 박민수 팀장의 시각이었고요. 방승현 연구원은 코스닥 쪽에서 모바일 보안 관련주 주목하자고 하시네요. 이유는요? 예, 그 모바일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여러 분야의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하나의 큰 트렌드로 이미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그 보안과 그리고 유해물 차단이 지속적인 성장이 앞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드는데요. 그 모바일 시장 확대로 인해서 사용자가 24시간 동안 그 보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보시면은 정보통신진흥원에 따르면 작년에 그 해킹 건수가 재작년보다 6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한 LTE 보급률 상승으로 인해서 그 데이터 트래픽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또한 그 보안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한 클라우드 서비스 또한 그 보안의 중요성을 더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그 데이터 저장 매체가 그 기존의 저장 매체에서 그 클라우드 서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해킹에 대한 피해가 기존보다 더 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 바이오 인식과 스마트 기기의 그 융합에 대한 그런 산업도 향후에 그 기대해 볼 만한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말씀드릴 종목으로는 먼저 위스테크넷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침입 방지 시스템과 디도스 차단 시스템 등 그 핵심 보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미 일본 보안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을 했고 동남아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 시장에서는 그 인텔이나 IBM 같은 그런 글로벌 경쟁사들과의 경쟁에서 이겼다는 점이 그 상당한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 그 보안 솔루션 업그레이드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그 작년 매출이 600억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22%에 육박한다는 점이 주가 상승을 뒷받침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해물 차단 관련 업종으로 플랜티넷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랜티넷은 청소년들의 모바일 사용량이 증가되면서 관련 소프트웨어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전자교과서 도입으로 인해서 신규 사업을 확보해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이미 세종시 9개 학교의 솔루션 제공을 시작으로 해서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사업의 실적 기여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조금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3분 정밀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 정밀전자는 음향기기 사업의 핵심 사업인데 신사업으로 홍채 인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도로 기술 수출까지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실적 성장이 가셔야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출발 상황과 장중 전략 두 분 함께했습니다. 박민수 KDB 대우증권 온메이트 팀장, 방승현 한국투자증권 명동지점 연구원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